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고를 조금 늦게 보내드렸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찌니쿠쿠님 들어오셨네요. 예, 대학원생이시라고요? 어, 부산 용호동에서 사셨다고요? 지금 서울에서 학교 다니신다고요? 그 다음에, 김진님, 자영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부산 서면에 에서 계신다고요? 자, 웬즈데이님, 그 다음에, 세현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하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리님 오늘도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하죠. 뭐 폐에 피가 차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검찰이 참 그래요. 이 혹시 김만배가 엄살 부리는 거 아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병원을 찾아간답니다. 야, 참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 쇼를 밝혀내기 위해서 가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과하구나. 이건 정말 과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김만배 씨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러 가겠다는 의도가 있다기보다 그런 걸 우리가 보러 간다라는 거를 광고 선전해가지고 김만배가 실은 엄살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싶다. 은연중에 김만배가 엄살 부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합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해도 되나 싶은데요. 이 정말 군사 정권 때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4.19 때, 4.19 때와 6.3 사태 때, 당시 체포됐던 체포된 학생들이 감옥에서 단식을 해요. 단식을 하면은, 단식을 중단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병원으로 싣고 가는데, 보통 그 병원으로 싣고 가는 사이에 보통 난리가 나요, 보통. 예. 그러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당시 군사 독재 정권에서 그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이 혹시 일부러 밥 안 먹는 척하고, 단식하는 척하고, 지금 병원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960년대인가 그랬었어요. 예. 그때 이제 단식 중인 학생들이 진짜로 단식을 하는지, 진짜 단식을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군사 독재 정권의 무도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나 군사 독재 정권이나 그런 면에서는 참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가 차죠? 예. 소정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운정할미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참 씁쓸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참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씁쓸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검찰에 대해서 좀 핏대를 올리고 검찰의 이 아픈 부분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이 소송이 중단됐던 소송이 재개되거나 그동안 몰랐던 소송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만큼 또 제가 요즘에 핏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아픈 부분을 제대로 찌르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이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검찰 참 지독하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독재를 전횡을 벌이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생각을 아니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있었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 공판 내용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고발사주 사건이 처음으로 뉴스를 타던 그날 대검에서 대대적으로 증거인멸 작업이 벌어졌다고 하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도 되게 웃기는 사건 아닙니까? 예, 자신들의 잘못을 뒤집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다가 들킨 사건이잖아요. 자, 이렇게 공작을 벌이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떡하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과연 이거밖에 안 됐는가 씁쓸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국민이 지키는 건데 국민의 절반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하나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서지현 검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서지현 검사의 부당 인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요, 불법성은 인정은 하는데 손해배상은 안 해도 된다는 정말 황당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검사를 상대로 해서 네가 나를 부당하게 지방으로 좌천 전보시켰으니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에서는 그래, 안태근 검사 너 잘못한 거 맞아, 너 불법 저질렀어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희한하게 손해배상은 기각을 해버렸어요. 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냈어요. 이 무슨 황당한 사건입니까? 근데 법원이 이렇게 희한 야리꾸리한 결론을 잘 내리고 있거든요. 이유는 그거예요. 안태근이 불법 행위를 하긴 했는데 결국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했으니까 뭐 안태근이 굳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네. 안태근의 불법과 서지현의 부당한 좌천은 별 관련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트림입니까?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서지현 검사의 아주 억울한 소송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신현영 죽이기의 전말입니다. 어제 제가 신현영 의원을 지켜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나서기도 전에 좀 이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국정조사위원을 사퇴했죠. 자, 그런데 신현영 의원이 사퇴하자마자 갑자기 국진당에서 자, 우리 국조 들어갈란다 라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정말 눈에 빤히 보이는 짓이죠. 실은 바로 내일 국정조사 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현장조사를 지연시키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처음에는 신현영 의원을 물고 늘어지면서 현장조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들어가서 지연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국진당의 행포인 것 같아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현영 죽이기의 전말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2주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신현영 의원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 54분 만에 도착했다. 뭐 분당에서는 30분 만에 도착했는데 명지병원에서는 50분 만에 도착했다. 아니, 분당하고 일산하고 아무리 직선 거리가 같아도 분당하고 서울까지 오는 고속도로하고 강북 강변도로하고 이게 같냐고요. 강북 강변도로 밤에도 막혀요.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 신현영 의원이 탔던 차는요, 경광등이 달린 삐뽀 달린 이런 구급차가 아니고요, 닥터카예요. 닥터카. 처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져 있지만 이 구급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광등이 안 달렸기 때문에 이 일반 도로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늦죠. 분당에서 오는 거하고 일산에서 오는 거를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 분당은 얼마나 도로가 잘 뚫렸는데. 아, 진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서울까지 오는 게 얼마나 금방인데. 이 일산의 그 명지병원 그거하고 같은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늦게 도착했다, 30분 늦었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다 실은 2주 전부터 준비한 억지였다. 그리고 국진당은 신현영 의원을 꼭 잡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의외로 이 국진당이라든지 수구의 공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의 수박들도 적잖이 공헌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요. 여러분 뭐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검사 손준성과 국회의원 김웅의 고발사주 사건, 이 고발사주 사건이 들통나던 날 대검은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워버렸다라는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나왔어요. 법정에 공개된 영상에서 당시 검찰들이 하드디스크를 지우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검찰이 집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죠. 네, 이런 검사들 그냥 놔둬서 되겠습니까? 자, 이제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당시 검찰이 증거인멸을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은 몇 번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로서 보도가 된 거는, 확인이 된 거는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자, 여러분들 그때 생각을 좀 상기시키라고, 그때 일을 상기시키라고 고발사주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증거인멸 부분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고요.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전해드리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반경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 반경 능력이 일본은 핑계가 명분이 북한에 대한 반격,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반격을 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핑계입니다만 실은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들 그냥 딱 지도만 봐도 이거는 북한은 핑계고 대한민국이 목표구나라는 걸 그냥 딱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좀 쉽게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는 4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성은님 들어오셨고요. 피정희님, 그린안님, 기억디귿기 3732님, 예, 오셨고요. 전혜자님 오셨네요. 이수진님 오셨습니다. 임수만님 오셨고요. 네, 풀피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오셨네요. 예, 그 다음에 이츠군님 보이시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요,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부당 인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이 손해배상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며칠 된 것 같아요. 며칠 됐는데 법원에서 서지현 검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기각한 내용이 좀 웃겨요. 서지현 검사가 불법적인 인사 개입의 피해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부당하게 좌천을 당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야, 이해가 잘 안 가네. 불법 행위가 있는데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불법 행위가 존재하였지만 그 불법 행위가 손해와 그 원고가 제기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할 때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안태근이 검찰국장이었잖아요. 예, 가해자가 검찰국장, 인사권자였는데 그 사람이 부당한 인사 개입을 했는데 어떻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죠. 자,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이 서지현 검사의 피해라든지 서지현 검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좀 기억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지현 검사는요. 자, 서지현 검사는 73년생이고요. 전남 광주 출생입니다. 사법연수원 33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죠. 대검에서 우수 검사로 다수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부지검에 재직할 당시에는 청목회 사건을 수사를 해서 당시 또 그 언론의 대대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성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는 가장 선두주자였습니다. 자, 이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건을 당하죠. 2010년 어떤 법조계 인사가 상을 당합니다. 그 상가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지현 검사를 안태근 검사가 추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8년 동안 검찰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결국 2018년 검찰청 내부 통신망 e프로스를 통해서 공론화합니다. 그리고 JTBC에 출연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공개 폭로를 하죠. 그럼 인사불이익 사건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서지현 검사가 공개적으로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기 전에 이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이 성추행 사건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검찰 내부, 법무부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안태근 검사로부터 사과를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안태근 검사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서지현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키죠. 이게 바로 인사불이익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추행 사건과 인사불이익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 시작과 결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의 가해자는 안태근 검사입니다. 66년생이고요. 서울 출생이고 사법연수원 19기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고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까지 역임한 아주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당시 검사장급이었어요. 2017년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서 물러나게 되고요. 당시 우병우 사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성추행 사건으로 결국에 구속이 되어가지고 재판까지 받습니다. 당시 성추행 사건은 2018년 공개되자마자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입니다. 조희진 검사장이 조사단장을 맡았죠. 그래서 성추행이 존재했고 인사불이익도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일단 공개는 합니다. 근데 인사불이익 부분이 좀 애매했죠. 특히 이 인사불이익과 관련해서 조희진 검사장이 이 인사불이익이 나오는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조희진 검사장이 이 진상조사를 맡았고요. 이 진상조사 이후에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일단 성추행 부분은 아마 이게 이게 시효가 좀 지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사불이익 부분은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심 판단이 나온 거죠. 서지현 검사가 오늘 직접 SNS를 통해서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법원은 서지현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고
이 인사상 불이익이 명백한 불법 행위였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은 기각을 해요. 자, 보실까요? 자, 이걸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검찰국장의 잠시만요. 예. 자, 검찰국장의 지위에 오른 피고 안태근으로서는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등의 동기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했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봅니다. 자, 이 종합해보면 검찰국장 지위에 오른 피고 안태근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등의 동기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안태근이 개인적인 의도로 원고에 대한 인사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그러니까 불법적인 인사 개입이 있었다는 점 인정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원고 피고 안태근은 뭐 강제추행을 모르는 이 부치지청에 근무한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 절차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 그다음에 주요직위를 담당한 것은 피고 안태근의 개입 행위는 검찰윤리 강령 및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등에 정한 검사 윤리 기준에 어긋난다라고 분명히 불법성이 있다는 점까지 인정합니다. 자, 그럼에도 검사 인사에 관한 인사권자가 아니라 중간 결재권자에 불과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태근의 그 개입 행위 자체로는 독립된 가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독립된 가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기각한다. 야,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뭐 이런 똑같은 얘기가 됐어. 이게 뭔 얘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돼버린 게 현실입니다. 이 법원이 이렇게 황당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데 법원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법행위는 있는데 그 불법행위가 서지현 검사의 인사상 불이익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없다. 왜? 도장은 결국 대통령이 찍었잖아.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대통령 책임. 중간에 인사 작성안, 뭐 이렇게 인사안 작성, 뭐 인사 배치표 작성, 이거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어거지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눈 가리고 아웅이 되네요. 놀랍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을 법원이 해주네요. 자,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지현 검사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참 제가 보기에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기가 찹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법원은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냥 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서지현 검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과 상식이 그리고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참 덧없는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처럼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깨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이 우리의 믿음, 법과 상식이 지켜질 것이라는 그 정말 단순하고 평범한 믿음을 깨는 것이 법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한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한테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한 법. 그리고 그 만명은 기득권자, 그 기득권자들 중에서도 지금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 그리고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지 않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게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검찰청에 혹은 법무부에 전화 걸면은요, 통화 연결음이 나와요. 노래가 나오거든요.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무슨 어렵고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